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원희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전 영상에서 원희룡이라는 제주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과거 원희룡이 했던 얘기를 보도한 또는 원희룡과의 인터뷰를 한 그런 매체들이 보도를 한 내용에 지금도 그 기록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희룡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다가 또 충격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원희룡이라는 자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아니 원희룡이가 2000년에 들어와서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근데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셀 것 같긴 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 심지어는 제주지사를 할 때도 뭔 짓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그때 당시에 원희룡의 지지율과 실제 원희룡의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쟁 관계입니까 사실은? 경쟁 관계라고 하려면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이 경쟁이지 원희룡은 그때나 아니면 그 옛날에나 이 사람이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왔습니다만 그냥 똑같은 지지율입니다. 불과 2% 남짓 한 그 지지율 가지고 자기들은 무슨 대선 주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그 전에 원희룡의 이런 언행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아마 원희룡인가 뭔 얘기를 하고 다녔는가 아마 잘 모르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정말 어떻게 보면 가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이준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소위 남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그 다음에 정병국 해서 남원정 한나라당. 근데 이 원희룡의 그런 언행들은 정말 이 이준석과 같았구나. 새삼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희룡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씩 얘기를 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은 지금 현재 친윤 호소인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그래 친윤이었고 아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원희룡이 친윤이 된 겁니까? 근데 지금 원희룡은 그 친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그리고 친윤 이렇게만 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뭐가 뜨느냐? 이런 것들이 뜹니다. 뭐 나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창윤이지 친윤은 아니다. 뭐 창윤이든 친윤이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친윤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 이런 관련 기사들 이 원희룡이 자기를 친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기사들을 아마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원희룡 관련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친윤을 자처하고 있고 친윤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실제로 친윤도 그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뭐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도 이 원희룡을 지지하고 또는 우회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2023년 3월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 과정을 본 결과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당무에 개입을 하고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은 충분히 그렇게 다시 그런 짓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친윤의 지지를 받고서 지금 전당대회 판에 뛰어들었는데 원희룡 왜냐 원체 지지 기반이 없는데 자기가 뭘 믿고 뛰어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뒷배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 원희룡은 과거에 거의 뭐 친문과 흡사한 여러분들 친문은 뭡니까? 바로 문재인을 추종하는 자들, 문재인을 옹호했던 자들, 문재인을 앞세워서 호가호위했던 자들, 문재인을 앞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한 자들이라고 비판받고 심판받았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수하 또는 더 이렇게 멸칭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의 졸개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문이지 않습니까? 이 친문과 같은 그런 언행을 했다.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때 당시에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거나 또는 제주도 주민이시거나 또는 뒤늦게나마 이 원희룡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이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희룡 관련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니 구독자분께서 거기에다가 한 기사의 주소를 저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그걸 들어가 봤더니 원희룡이 도민의 명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사였는데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것과 거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2018년 6월 13일 여기에서도 이 원희룡은 지금 현재 보수를 자처하고 지금 현재 친윤이 보수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원희룡은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그런 전제하에 윤석열 정권도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상하다. 원희룡이 왜 여기에서 자기가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앉아있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때 당시에 원희룡은 정말 지금 현재 국내인 당원과 국내인 지지층이 들었을 때는 정말 뒤집어진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도민만 바라볼 것, 한국당 복당 절대 그럴 일 없어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당, 자유한국당을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희룡 무소속이었고 그 사람이 어느 당에 가입하고 또는 탈퇴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순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인데 그 기사 제목이 그런 거고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원희룡 인터뷰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6, 17, 18대 총선과 4년 전 제주지사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해 승승장구했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이다. 이 질문의 뜻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너 완전히 기회주의자 아니냐. 너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제주지사까지 되고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또는 보수정당이 어려워졌다고 탄핵 이후에 위기를 맞았다고 너는 바른정당 갔다가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나온 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희룡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고 가는 게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희룡이 지금 현재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불과 6년 전 원희룡은 아니 저기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그게 걸리적거린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우리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희룡을 우리는 신념 있고 소신 있고 정말 이 보수 이념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만한 단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뒤에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냐? 권력은 국민이라는 바다에 띄운 조각배다. 바다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고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원희룡이 얘기한 문재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닐 텐데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도덕성을 얘기하는 이 원희룡의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원희룡의 지력이라고 해야 될까? 원희룡의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원희룡의 언어 구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희룡은 정말 공부, 이 시험, 입시 이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기로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손 안에 꼽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언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어떻게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도덕성을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더 가관입니다. 문재인의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민복지 정책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볼 때 능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도덕성, 진정성,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바로 원희룡이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원희룡은 뭡니까? 나 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안 해. 나 탈당해. 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야.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그 원희룡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한테 도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재인한테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의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의 무게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원희룡은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엔 뭐라 그랬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정성, 서민복지 정책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볼 때 제주에서 원희룡이 그의 철학, 누구의 철학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철학입니다. 국가 비전, 누구의 국가 비전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국가 비전입니다. 문재인은 여러분들한테 2017년 5월 10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아니 대체 저 문재인이가 얘기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대체 대한민국일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이 그때까지 남아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문재인의 철학과 문재인의 국가 비전에 보조를 맞추면서 누가 보조를 맞춥니까? 바로 원희룡이 맞춘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원희룡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또 얘기해보면 문재인의 도덕성과 진정성, 서민복지 정책 능력을 복지 정책을 생산해야 되는 능력으로 볼 때 제주에서 원희룡이 그의 철학, 국가 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희룡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이 지금 6년이 지난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이 문재인을 이렇게 극찬하고 찬양했고 문재인과 보조를 맞추고 문재인의 국가 철학과 국가 비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이 원희룡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원희룡의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희룡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원희룡이가 문재인을 찬양할 당시에 문재인은 정말 찬양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언제 쓴 기사냐면은 2020년 2월 달에 쓴 기사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쓴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1회 연속이었다는 문재인 집권 1000일의 기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만은 확실히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온갖 공약들, 장밋빛 약속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다 거짓말에 불과했고 헛고에 불과했고 그가 2017년 5월 10일 우리 국민한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겠다고 한 그 약속만 지켰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 때문에 그야말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문재인 5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간 여러분들과 거의 1박 2일 동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정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정말 근본 없는, 문재인은 뭐 마치 뭐 근본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근본 없는 어떤 극소수, 뭐라 그래야 될까, 비주류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거를 냉정 추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을 그런 이상한 실험장에 그 뭡니까, 쥐로 여기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탈원전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했는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탈원전을 해놓고 국내에서는 이제 원전 안 짓겠다고 이렇게 결정 지어놓고, 물론 2060 몇 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국정 비전이 있습니까? 국가 철학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말, 해외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른 대통령한테 무슨 도덕성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아니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더 늘려줄, 우리 국가 경제를 더 성장시킬, 그리고 더 한 단계 발전시킬 그런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갖다가 극소수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그런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 극단적인 그런 가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실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썼던 기사의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이때 5월 28일이라는 건 아마 2018년을 얘기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저기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정말 문재인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대통령이야 이렇게 인정해서 쓴 거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경제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5월 31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문재인이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속속 터지면서 정말 민생이 파탄지경에 빠진다, 이런 경고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저기 앉아가지고 긍정적 효과가 90%,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만 활용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비근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41.38%인데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가구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전국 전체 가구의 소득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그 말입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 그 시행 이후로. 근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그렇게 길게, 또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희룡은 뭐라 그랬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정성, 서민복지정책. 아니 우리 국민들 소득이 다 줄었는데 무슨 서민복지정책입니까? 서민 경제를 파탄낸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서민복지정책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볼 때 능력이 있답니다. 제주에서 원희룡이 그의 철학, 국가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018년 6월 1일 보도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수 정권인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 정권으로 인정받는 윤석열 정권을 도와서 차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믿깁니까? 여러분들 원희룡은 정말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원희룡의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건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많이 주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